이것 보세요. 그것만은 사실이에요. 이번에 한 말은 절대 거짓말이 아닙니다. 깔까노프는 밑자를 돌아다 보며 이렇게 소리쳤다. 그런데 저 사람이 결혼을 2번 한 것을 아십니까? 지금 얘긴 첫 번째 부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2번째 부인은 그만 도망을 가버렸답니다. 지금도 살아있다 더군요. 당신도 그걸 아십니까? 설마 밑자는 그런 일도 있느냐는 듯이 놀라는 표정을 띠고 막시 모포를 돌아보았다. 그렇습니다. 도망을 쳐버렸지요. 나는 그런 유쾌하지 못한 경험을 가지고 있답니다. 하고 막시 모포는 순순히 시인했다. 어떤 프랑스 신사와 눈이 맞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약한 것은 저희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을 모두 자기 명의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고는 한다는 소리가 걸작이지요. 당신은 나보다 더 교육을 받은 사람이니까 언제라도 벌어먹고 살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는 뺑소니를 쳐버렸답니다. 언젠가는 어떤 훌륭하신 주교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내 아내 하나는 절름발이었는데 또 하나는 발이 너무 가벼워서 탈이었군 하시지 않겠습니까? 히히히. 저걸 보세요. 내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하고 깔까노프는 열띤 의조로 짓거렸다. 서로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해도 물론 늘 거짓말만 하고 있지만 그건 단지 우리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지요. 이건 나쁘다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나는 때때로 저 사람이 좋아질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비굴한 인간이긴 하지만 그 비굴함이 그에게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비굴한 짓을 하지만 저 사람은 본디 그런 성격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저 사람은 어제 오는 도중에 고골리의 죽은 혼이란 소설 속에 자기를 모델로 삼은 부분이 있다고 우겨대는 거예요. 기억하시겠지만 그 소설 속에 막시 모포라는 지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노저 드료퍼가 이 사내를 때려주고 그것 때문에 술에 취해서 지주 막시 모포에게 채찍으로 개인적인 모욕을 가한 죄로 재판에 회부되는 바로 그 막시 모포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저 사람은 그 소설에 나오는 막시 모포가 바로 자기이며 자기가 정말 매를 맞았다고 우기는 거예요. 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치치코프가 여행을 하며 돌아다닌 것은 아무리 늦게 잡아도 20년대 초반이니까 아무래도 연대가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 그때 저 사람이 매를 맞았을 리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깔까노프가 이렇게 열을 올리는지는 언뜻 상상할 수 없었지만 그는 진짜로 흥분하고 있었다. 밑자도 무조건 깔까노프를 따라서 흥분하였다. 그렇지만 만약 그가 정말로 매를 맞은 것이라면 하고 밑자는 큰 소리로 웃으며 외쳤다. 꼭 내가 얻어맞았다는 건 아니지만 내 말은 하고 막시 모포가 끼어들었다. 내 말이라니 도대체 얻어맞았다는 거요? 안 얻어맞았다는 거요? 지금 몇 시나 됐지요? 파이프를 문 신사가 따분한 표정으로 안락의자에 앉아있는 기다리 신사에게 폴란드어로 물었다. 기다리 신사는
대답 대신 어깨를 약간 올려 보였다. 그들은 둘 다 시계를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왜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건가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고 해야지요. 자기가 지루하다고 해서 남도 얘기를 해선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일부러 트집을 잡으려는 듯이 그루센카가 이렇게 쏘아붙였다. 이때야 비로소 미자의 마음속에 그 무엇이 퍼뜩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았다. 이번에도 그 폴란드인도 노골적으로 화를 내며 대꾸했다. 빠니, 난 결코 반대하려는 게 아니에요. 나는 별로 그런 뜻에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럼 좋아요. 자, 어서 얘기를 계속하세요. 하고 그루센카는 막시모프에게 소리쳤다. 왜들 이렇게 묵묵히 앉아있지요? 뭐 별로 얘기할 게 있어야지요. 모두가 실없는 얘기뿐이니까요. 막시모프는 약간 뽐내면서 잠옷 만족스러운 듯이 얼른 말을 받았다. 게다가 고골리의 작품에서는 모든 것이 다 비유의 형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등장인물의 이름까지도 모두 비유적으로 만들었지요. 노조트로포도 정말은 노조트로포가 아니라 노쇼프지요. 급신코프도 역시 다른 이름입니다. 정말은 시커보크 보르네프라고 하니까요. 다만 페나르지는 실제로도 그대로 페나르지이지만 이탈리아 사람이 아니라 페트로프라는 성을 가진 러시아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페나르지 부인은 정말 아름다운 여인인데 그 예쁜 다리에 꼭 기는 타이즈를 신고서 금방 무늬가 있는 짧은 치마를 입고 팔랑팔랑 날듯이 춤을 추지요. 그런데 4시간 동안 추었다는 건 거짓말이고 실은 4분 동안이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을 매혹한 거죠. 그건 그렇다 치고 당신은 무엇 때문에 얻어맞았지요? 하고 깔카노프가 크다랗게 외쳤다. 삐롱 때문이었지요. 막시모프가 대답했다. 삐롱이란 누군가요? 하고 미자가 소리쳤다. 유명한 프랑스 작가 삐롱 말이에요. 그때 우린 여럿이서 바로 그 장터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답니다. 그들이 날 초대한 것인데 그 자리에서 내가 제일 먼저 풍자 시를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그대였던가 부활로여 그 우스꽝스러운 분장은 또 어찌 된 일인고. 그러자 부활로는 가장무도회에 가는 길이라고 대답했지만 실은 목욕탕에 가는 길이었지요. 히히. 그랬더니 모두들 그것은 자기를 두고 비꼬는 말일 거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또 재빨리 다른 풍자시의 한 귀절을 외웠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정말 풍자적인 귀절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대는 사포, 나는 파온, 여기엔 나도 이론이 없노라. 그러나 나의 슬픔이여, 그대는 바다로 가는 길을 모르는 도다. 그러자 그들은 더욱더 화를 내며 마구 욕을 퍼붓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걸 어떻게든 수습해 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봉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나는 삐롱에 관한 그 교훈적인 에피소드를 하나 끄집어냈단 말입니다. 삐롱은 아카데미 프랑세지에 들어가지 못한 데 대한 복수를 할 셈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의 묘비명을 썼다는 이야기지요. 여기 삐롱이 잠들다. 그는 아카데미 회원도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랬더니 모두들 나를 붙들고 두들겨 패더군요. 아니 왜? 무엇 때문에? 내가 유식하기 때문이지요. 인간이란 공연한 트집을 잡고 사람을 때리는 법이니까요. 막시 모포는 겸손하게 타이르는 듯한 의조로 이렇게 말을 맺었다. 이젠 그만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죄다 엉터리뿐이니 나는 그따위 소리 이젠 듣고 싶지도 않아요. 난 또 무슨 재미난 이야기라도 있는 줄 알았지 뭐예요. 하고 그루센카가 딱 잘라 말했다. 미자는 흠칫 놀라 곧 웃음을 그쳤다. 기다리 폴란드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자기 취미에 맞지 않은 좌석에 끼어들어 지루해 죽겠다는 듯한 표정으로 뒷짐을 지고서 방안을 이 구석에서 저 구석으로 거닐기 시작했다. 어머나 가만히 앉아있지는 못하겠단 그러군요. 그루센카가 조롱하듯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미자는 어쩐지 불안해졌다. 더욱이 그는 소파에 앉아있는 폴란드 신사가 초조한 낯빛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